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853년 철종 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포도청에서 경기도 포천현에 공문을 보냅니다. 포도청에서 죄인을 체포하러 출장을 보내요. 군관, 포교조, 군관 2명, 김하진, 백규환 2명을 보내서 죄인을 붙잡아서 서울 포도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거리가 머니까 포천에 있는 주막에 들러요.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포천현의 사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은 이제 관노 신분입니다. 관가에 소속된 이제 남자 종이죠. 포천현의 사령이라는 친구가 와서, 거짓으로, 죄인을 체포한다고 핑계대고 출장 와서 주막에서 음식 억지로 뺏어 먹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막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청 군관과 포졸들이 이제 막 꾸짖어서 막 나무라면서 내쫓아 버렸다.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포도청의 공문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와서 막말했던 사령이 수십 명을 거느리고 몽둥이 망치까지 있었다 그래요. 가지고 와서 포교를 마구 구타했다. 포교와 이제 포졸들을.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붙잡아가던 죄인하고 포교하고 포졸들을 오라로 묶고 결박해서 관가로 포천현으로 다시 끌고 갔다. 오라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는 불글홍실사, 홍사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이두식으로 이제 오라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전에 포교나 포졸이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실이다 해서 홍사인데, 이걸 특별히 체포할 때 형구로 표현할 때 이제 오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포승이죠, 포승. 아무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청 입장은 지방 고을의 그것도 관할 하이니 포교, 포졸, 게다가 이 포졸 포교는 통부라는 건 이제 통행증입니다. 공무로 출장 가거나 궁궐 출입할 때 보여주는 이제 통행증인데, 국가에서 발행한 통부를 찬 서울의 포교를 지방 관아의 관노가 그것도 구타하는 것은 아주 전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서울 포도청에서 이 포교와 나졸들을 내려보내니까 이 소란 부린 포천현의 사령을 올려보내라 라는 내용으로 이제 포천현의 포도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청에서는 각급 기관, 각각 업무 영역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급 기관에 다 이런 이제 보고서라든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 이 포천현에는 이제 포천현대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철종에게 이제 또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대체적인 내용은 좀 비슷하고요.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목적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좀 현감을 처벌해달라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서 좀, 자기들이 내려가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게 좀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아마 그때 이제 과거 시험 부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거 급제를 위조한 죄인, 전종렬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군관, 김하진, 백규환, 이런 이제 포도 군관들을 강원도 회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양에 가서 이 과거 급제를 거짓으로 했던 죄인 전종렬을 붙잡아서 오던 길이었어요. 이제 강원도 회양에서 포천을 거쳐서 이제 아마 서울로 오는 그런 길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른 게, 그래서 죄인을 압송해 오다가 영평현에 있는 만세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포천에 있는 주막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포천과 이 영평이 바로 이제 이웃한 고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주막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길목 같은 데 있으니까 아마 포천과 영평의 경계에 있었던 주막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포천현의 관노 암회라는 놈이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 이름이 앞에는 이제 그 뭐 그냥 관노라고만 했는데 여기서 이름이 나와요. 암혈이라는 놈이 술주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꾸짖고 자기들은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리쯤 가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디 묵을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십 명이 나타나서 관가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막 몽둥이로 마구 구타하고 또 포교들이 지니고 있던 오라를 빼앗아서 거꾸로 그걸로 다시 포교와 포졸들을 꽁꽁 묶더라. 그래서 포천현 관가로 끌고 가서 자기들을 수감하고 아까 이제 통부 말씀드렸죠. 그 통행증, 그 통부도 빼앗았다. 그리고 게다가 이 포교들이 데리고 왔던 포졸에게는 이 포천현의 이 관노들이 곤장도 쳤다. 그리고 이제 그 우두머리가 바로 포천현 현감이었다. 포천 현감은 통부를 찬 포교를 꽁꽁 묶고 가두고 포졸도 이렇게 그 곤장을 치고 게다가 그 와중에 과거 급제를 이제 위조했던 죄인 전종렬은 또 달아났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 약간 좀 의미심장합니다. 설사 포졸이 폐단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포천현에서 그걸 보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서울에서 파견된 군관과 포졸들을 이렇게 이제 꽁꽁 묶고 뭐 곤장치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큰 죄다. 그러니까 이 포천현감 이승목을 의금부에서 좀 다스려 달라라는 내용을 이제 철종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 포도청 포졸이 폐단을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슬그머니 넘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이 포도청 포졸이 포천현의 하인을 때려 죽였어요. 이거 죄인도 아니고 포천현에 어쨌든 뭐 그쪽 하인이면 뭐 신분은 노비였을 가능성도 많죠. 관노였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졸이 어쨌든 국가기관의 관노를 또 다치게 한 것도 문제인데 때려 죽이기까지 한 건 엄청나게 사실 큰 문제죠. 근데 이제야 이제 그 해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포천현의 관노들이 20명이나 몰려와서 거꾸로 이렇게 한 거를 했는지. 사실은 포도청 포졸들이 이제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이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아무튼 그 처리는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포도청에서 또 경기감사에게도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포천현의 관노들이 포교를 구타하는 사이에 죄인이 도망을 갔다. 그리고 장전이라는 게 있어요. 장전은 뭐냐면 이제 우리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 뭐 도둑질한 그런 것들 장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작물을 다 포함해서 다 장전. 그렇게 이제 작물과 함께 돈 같은 것들, 작물로 취득한 그러니까 옳지 못한 짓을 해서 얻은 범죄 수익금 이런 것들 장전이라고 했어요. 장전 180량하고 무명 17필을 실은 말까지 이 포천인의 관노들이 빼앗아갔다. 아마 이제 그 장전이나 이제 뭐 무명 같은 경우는 옥감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과거 급제 그 위조한 죄인을 붙잡아서 아마 그 친구한테 몰수한 돈이겠죠. 근데 이것까지 포천에서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지른 죄인들을 경기감사 포천현에 맡겨둘 수가 없으니까 경기감사가 또 하나하나 다 붙잡아서 보내고 죄인하고 작물도 다 찾아서 보내라. 이러한 이제 공문을 경기감사에 보냅니다. 그 포도청에서 총 3통의 문서가 나간 거죠. 포천현에 나간 거, 경기감사에 나간 거, 그리고 왕에게 보낸 것. 아무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의금부에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해 5월에 의금부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일단 이제 포천현감 이승목에 대해서 물론 포천현의 관가의 하인이 맞아 죽은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포교가 출장 나간 그 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서울에서 출장 나간 포교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곤장을 치고 가두기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또 포교는 포교가 직접 뭐 일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노를 살해한 포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어쨌든 징계를 하든가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마했으니까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양비론이죠. 그러니까 포천 현감과 포교가 각각 잘못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태 50, 그러니까 태형. 어떻게 보면 뭐 형벌 중에 가장 가벼운 형이죠. 회초리로 50대를 맞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뭐 포교도 뭐 품관으로서 뭐 종국품의 마지막 그 들어가는 그런 신분이지만, 현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6품 이상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체면이 있는데, 사또 아니에요, 사또. 현감을 태를 때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률에는 이제 태 50인데 형률대로 하면,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좀 지위가 있거나 부유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이제 속전으로 대신 거두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전으로 대체하고 대신 현직에서는 해임, 그러니까 현감도 해임하고 포교도 해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처벌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처벌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엿볼 수가 있죠. 지방에 이제 출장 갈 경우 포도청이 횡포를 많이 부렸다는 사실.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관가, 지방 관하에도, 그것도 포교도 아니고 포졸이 막 행세를 하면서 그 포천현 관가의 그 하인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어. 이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당했던 그 포천 지방에서도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 영역이 이제 침범되면 이걸 또 그 거꾸로 막 체포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항을 했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무정부 상태 같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질서, 영역 이런 것들, 위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영상에서는 포도청이 보면 그 군관들조차도 다른 상급기관의 그 하인들한테도 얻어맞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지방에 가서는 또 포도청의 포졸이, 군관도 아니고 포졸이 또 지방에 또 뭐 하인들을 막 침탈하는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약육강식이고요. 요즘에 강약 약강 그런 표현 쓰죠.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그런 또 실태를 볼 수 있는 약간 씁쓸한 그런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방에 출장 갔던 포도청, 포교, 포졸과 지방 관하 사이에 있었던 마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